안녕하십니까. 벌써 2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구절이 가장 화음다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주일체다즉일, 일즉일체다즉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겨시. 자, 일중일체다중일. 하나 가운데 여럿이 들어있었고, 일즉일체다즉일. 그 하나 자체가 여럿이었죠. 그리고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를 포함하고 각각의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바로 그 각각의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는데요.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화음의 최고의 경지다. 사사무예의 경지다. 이렇게 수많은 수식어를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사무예의 경지를 알고 있을까요? 사사무예. 각각의 먼지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1차원적인 단면밖에 보질 못하고 있어요. 그 각각의 먼지 속에 또 먼지가 들어있고 그 먼지 속에 또 먼지가 들어있는 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진정으로 부처 눈인지 모릅니다. 사실 중국에서 두순, 지엄, 법장, 징관으로 이어지는 화엄의 기라성 같은 이 화엄학자들이 우리들이 부처님의 세계에 이 화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불안의 세계로 갔을 때 이 화엄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부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이 나가르주나 존자, 이 용수존자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그 용수존자가 해장에 가서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한 이 화엄이라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줬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화엄 중에 가장 낮은 단계 화엄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지보살이 돼야지 알 수 있는 그 두 번째 단계 화엄이 있었고 십지보살 자체도 알 수 없는 부처 세계만이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용수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죠. 노자는 도는 설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노자 도적경 첫머리에 노자는 도를 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세계는 지금까지 어떻게 설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진정한 화엄은 이 바다 밑 해장에 깊숙이 걸쳐져 있는 십지보살도 알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용수존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나아갈 최후의 목표다. 과학자들이 최후의 이론 에미론을 이야기하지만 에미론은 사실 껍질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최후의 이론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과연 그 부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을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 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지혜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사구절 이게 가장 화엄답다. 일중일체다증일, 일직일체다증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겨시. 이 네 구절이 가장 화엄답다. 이 네 구절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정말로 설해질 수 없는 그 부처 세계를 한번 우리가 잠시나마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전번에 배웠던 내용을 고도로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깊게 음미해야지만이 우리는 어렴풋하게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전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씩 하나씩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편안히 한 상태에서 한번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구절이 떠오른가요? 파도 속에 우리는 파도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거하고 그 다음 구절하고 그 다음 구절하고 또 그 다음 구절이 다른 건 아니겠죠. 우리는 그러나 말로써 일중일체 다중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파도 속에 또 파도를 보고 그 파도 속에 또 파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진관의 두순의 시가 기억납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보면서 순간적으로 하나의 식구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이 화엄의 선사들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짧게 딱 한 구절만 연상해 보세요. 온 바다는 하나의 물결 아래 구현되지만 바다가 움츠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작은 물결이 넓은 바다를 포괄하지만 물결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온 바다가 하나 물결 안에 구현됐지만 바다가 움츠린 것도 아니고 하나 작은 물결이 넓은 바다로 퍼져나갔지만 물결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게 화엄이 이 간단한 구절 속에 화엄에 뭐 들어있다 해도 결국 틀린 말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연기를 느낄 수가 있죠. 인드라망의 그물, 우주는 수많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로 얽혀 있다. 바로 인드라망의 그물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연기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연기를 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1:1 하향식 논리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전번에 이야기했었죠. 하나의 물질에서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와 플러스 전자가 생겨서 단순히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 하나 속에서도 퍼져서 무려 2000개 20년간이라는 세월 속에 방정식을 컴퓨터로 계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단 하나가 반응할 때.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몸은 무수한 세포입니다. 무수한 전자 원자입니다. 뿐입니까? 수많은 객체와 객체 속에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연기를 연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무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드라망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세계를 다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하나의 붓방울이 어떤 인연에서 여기 떨어졌다는 걸 부처는 안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빗방울 속에 그 무수한 것을 통해서 사여진 인연을 부처는 설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부처 눈입니다. 그걸 설한 게 바로 화엄이죠. 우리는 화엄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용수로부터 전해드린 그 자체가 저는 축복이다. 수많은 종교들이 신을 이야기하고 찬미하지만 다 껍질이죠. 그 본체는 우리는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무지무지한 비밀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과학이나 어떤 철학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이요. 법장의 수정구였죠. 수정구. 수정구는 자기 자신을 다른 데 반사시키고 또 다른 거울에서 자기 자신이 반사된 걸 또 반사시키고 이렇게 무수히 반사시키면서 끝없이 자기 복제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수정구는 다른 물체와 다르게 어떻습니까? 투명하죠. 수정구라는 구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대칭성을 느끼죠. 원의 중심에서 모든 거리가 같은 게 공 아닌가요? 구. 그래서 수정구는 원형,
원형, 순수한 원형을 상징하고 무한반사 무예를 상징하고 있죠. 이런 천재 화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느꼈고 우리는 표현해 준다는 것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지혜가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딱 이 그림 하나 속에서 이 화가들은 표현해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 그림. 자, 이 그림에서는 뭘 느꼈습니까? 홀로그램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껍질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데 이 3차원 공간이 우리가 모르는 더 높은 차원의 껍질이라는 거죠, 항상. 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벽에 비치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가 허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몸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들이, 그 허상이, 홀로그램이 우리 몸에 지금 찍히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거다. 이게 바로 현대과학의 최대 초점이었다. 홀로그램의 원리, ADS, CFT 원리, 말대사나가 등장했고, 여기는 수많은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10년을 공부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모든 게 바로 이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플라톤의 정다면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는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는 3차원 외에 더 높은 차원이 존재한다고 촉근이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더 높은 차원이 있다고 말했을 때에 기존의 학자들은 굉장한 반발했어요. 유명한 학자일수록 더욱더 반발이 거셌죠. 그러나 여러 가지 수학적, 과학적 증거 속에서 지금은 더 높은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잘 살펴봐도 초기 경전, 발리 경전에는 바로 우리 인간의 의식과 이 높은 차원의 연결을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 높은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딱 이 현실 세계, 3차원 공간에서 딱 5가지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데 그걸 딱 글자 한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높은 차원의 비밀이 있는데 딱 5개, 12면체, 20면체, 8면체, 6면체, 4면체라는 딱 정다면체 5개로 이걸 압축할 수 있는가? 이게 참으로 신비하죠. 그렇다면 현재 과학이 찾는 최후의 이론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최후의 이론은 여기까지죠. 이걸 벗어나는 것은 이미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새로운 과학이, 새로운 수학이 싹트게 되겠죠. 기존의 과학과 전혀 다른. 아마 지금은 그런 시기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과학, 새로운 수학이 싹트려고 용투름을 치고 있는 그런 시기일 겁니다.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 시기다. 촉근이론이 거기에 지금 앞장서고 있고, 이 촉근이론은 과학이나 수학을 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동양의 세계관과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 입장으로서는 결국 이 화엄의 세계에 촉근이론이 점점점 접근해 나가고 결국 이 화엄의 세계를 촉근이론은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다면체는 보세요. 딱 어느 걸 다 대칭이죠. 이 기묘한 대칭을 갖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지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풀어내면 바로 이게 M이론이 나온다는 거죠. 최후의 이론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그걸 2500년 전에 플라톤이 직감으로 우리들한테 설했다는 것은 저는 플라톤의 지혜에 대해서 놀랍다. 과연 앞으로 이 플라톤만한 과학자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플라톤은 보세요. 철학, 과학 뭐 할 거에 완전히 다재다능했죠. 그 완벽한 토탈리티 지혜를 우리는 플라톤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제 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플라톤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그림이요. 자,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중요하다. 자,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3차원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높은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3차원이 2차원, 2차원이 또 1차원, 1차원이 0차원으로 가는 과정인데 요건 제가 칠판 후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죠? 구형 수학.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리스의 대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그랬던가요? 우주의 만물은 수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수 속에는 바로 음이 들어있다. 우주는 바로 수와 음악,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음이 본질이고 그 음의 원리를 바로 이 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타고라스는 바로 이런 구형 수학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구형 수학이 자세히 밝혀진 건 없었는데 바로 이 구형 수학이 바로 21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촉근 이론 과학자들한테 서서 이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 보세요. 그리고 자, 구형에 있는 이런 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이런 한 평면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은 전부 1대1로 이렇게 한 평면상에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만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걸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근원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요 점이 처음 이렇게 1대1, 우리가 이걸 맵이라고 그러죠. 1대1 사형, 맵. 이렇게 사형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차원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유명한 칸토가 나옵니다. 이런 칸토 같은 이런 수학자들은 바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형이라는 개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선이 있고 이 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쭉 가면 이런 면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선하고 이 면하고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을 이루는 게 점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면을 이루는 것도 수없이 선이니까 이렇게 쭉 가면 이게 훨씬 더 많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과 면이 이루는 성분의 원소가 같다는 거예요. 참으로 묘하죠. 그게 바로 무한의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칸토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전번에 봤던 이 그림을 이 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면을 쑥 타서 이 면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원이 나오니까 이 원은 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면을 이렇게 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선을 또 이렇게 쭉 압축해 들어 하나 이렇게 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3차원이 2차원으로 2차원이 1차원으로 1차원이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말로서만 설명했는데
사실 이 속에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면서 이 원리가 뭔가, 이 원리를 법장은 딱 10가지로 압축했는데 전번 시간에 제가 말로만 하고 자세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법장의 10편문을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 10편문 속에서 자, 이 사양의 원리의 비밀을 찾아가지고 다시 우리는 여기 돌아와서 이 과학의 세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0편문입니다. 자, 화엄 10편문. 자, 화엄 10편문 첫 번째 구절이 뭐였습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이 하단 자막 보시고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동시 구족 상응문입니다. 자, 동시 구족 상응문. 자, 이 말은 동시에 구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티끌 속의 미세 알갱이는 원만 구조각의 미래와 먼 과거의 끝없는 우주 속에서 무수한 사물과 그 내적 원리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보세요. 하나 먼지가 있었습니다. 이 먼지는 끝없이 펼쳐지는 먼 과거 또는 미래까지 총토탈해가지고 그 속에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거죠. 하나 먼지 속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동시에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결국 말하면. 자, 두 번째는 광협자재무예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광협자재무예문. 자, 넓고 넓을 광자죠. 협좁을 협자. 광협자재. 넓고 좁고에 관계없이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티끌 속의 미세 알갱이는 원만하게 구족돼서 미래의 뭔가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떤 경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해하다 하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일다상용부동문. 일다상용부동문. 하나와 여럿은 서로 같지 않지만 서로 용납한다. 하나와 여럿은 서로 같지 않지만 서로 용납한다. 바로 아까 플라톤의 여러분 정다면체 세계 찾아낼 수 있었습니까? 다면체의 중심을 연결하면 또 다른 다면체가 나오고 그 중심을 연결하면 바로 또 그 다면체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와 여럿은 같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플라톤의 정다면체가 참 신비롭다. 어떻게 이 화엄 10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을까? 이 동서양에 그대로 만나고 있어요. 참으로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법 상즉 자재문이다. 제법 상즉 자재문이다. 그러니까 제법은 모든 만물의 이치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만물에 담겨있는 이치가 스스로 존재한다. 상즉. 그리고 서로 관통한다. 이번에는 원리적인 면에서 한 번 더 풀었습니다. 법장은.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은밀현료 구성문입니다. 은밀현료 구성문은 우리가 전번 어디서 설명했던가요? 우리는 전번에 달의 원리로 설명했잖아요. 이 반달이 떴을 때 반달의 절반은 드러나고 반달은 감춰지지만 밝은 부분이 드러난다고 해서 어두운 부분이 없어진 건 아니다. 밝은 부분이 자기를 드러낼 때 어두운 부분도 은밀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은밀현료 구성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미세상용 알림문이다. 미세란 말은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은 티끌 속에 무한세기가 존재한다. 바로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만 보면 1차원이에요. 그죠?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작은 티끌 속에 무한세계 존재하고 그 속에 또 존재하고 이렇게 여러분은 반복되는 부처세계를 항상 제가 한 번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존재하며 이 티끌 속에 작은 티끌 속에 또다시 무한의 세계에 존재하는 원리. 미세상용 알림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인다라망 경계문이다.
자, 인다라망 경계문. 아까 인다라망 사슬 보셨죠? 그거예요, 바로. 그걸 인다라망이라고 그러죠, 망. 우리가 고기 잡는 망 있잖아요. 그래서 인다라망 경계문인데 왜 경계라고 말을 썼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고기가 이 망에 거치면 빠져나올 수 없죠. 바로 우리가 이 인드라망에 이 망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번에 물고기가 갇혀 있는 그림을 애시오 그림을 봤었는데, 자, 우리가 새끼, 무새끼를 관통해 가지고 최후의 이 우주의 이 인드라망을 관통했을 때 해탈을, 진정한 해탈을 얻는다고 부처님이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게 인드라망 경계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세 융법 이생문입니다. 자, 여러분, 10세라는 개념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0세에 대해서 이제 현대 과학의 눈과 1대1로 정확히 대비하면서 화원과 현대 촉근 이론의 차이가 뭔가를 한번 정확히 비교하겠지만, 자, 오늘은 간단하게 10세를 이야기해라. 그럼 10세는 간단합니다. 먼저 9 플러스 1이다. 9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 3이죠. 그럼 과거 속에 또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또 미래 속에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3 곱하기 3 하면 9죠. 거기다가 내 마음, 일심 딱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죠. 바로 이게 10세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각각으로부터 또 다른 과거, 현재, 미래가 탄생한다. 이렇게 해서 9세대가 존재하지만 서로 분리되고 각각 스스로를 이룬다 해도 사실은 그들은 한순간에 걸림없이 모두 조화롭게 이룬다. 시공의 무예를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10세 융법 이성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탁사현법 생해문이다. 좀 생소한 단어네요. 탁사현법 생해문이다. 하나의 먼지 속에 대우주가 드러나는 원리다. 탁사현법, 법이 드러난다는 거죠. 탁사현법이다. 하나의 사물 속에 우주 원리가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진기처럼. 바로 요 부분을 왜 집어넣었을까? 바로 홀로그램의 원리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우리는 3차원이 있으면 그 벽에 이렇게 우리는 껍질을 보죠. 그러나 그 껍질을 봤지만 그 껍질 속에서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탁사현법 생해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반 원덕 구성문입니다. 이게 화원과 일반 과학의 차이입니다. 주인과 객체가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를 본다. 그러면 우주는 크고 먼지는 작다. 아니죠. 크고 작으면 사라져버린다. 주인과 객체가 사라진다. 자,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법신 속에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를 보면 거기 또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분명히 부처님이 여기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부처 법신 중에 그 부처를 보면 부처님이 현재 말하고 있는 대중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보살들 천신할 것 없이 다 하나의 법신에 있는 화연 속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이름이라고 그러죠. 이름이라고 뭡니까? 새도 짐승도 나무도 풀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한말도 아니겠죠. 부처님 말씀은 그냥 들으면 알아요. 언어도 아니지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심전심이다 이 말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밤에 가다 보면 이 개들이 저를 보고 막 짖어요. 야, 아직 나는 멀었구나.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개들이 지나가도 그냥 반겨주고 웃고 꼬리치고 그랬는데 나는 아직까지 속에 무슨 업장이 두꺼운지 이렇게 개들이 지나가면 짖는구나. 아직 멀었구나. 바로 이름이 못됐죠. 바로 주인과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공부 어느 정도 됐는가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세요. 밤에 한번. 하나 꽃마저 먼지마저 이런 동물들마저 아무런 악의 없이 친해졌을 때 진정으로 내가 이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주반원독 구성문입니다. 자, 다음 글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먼지 속에서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바로 불안이 필요했어요. 자,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수보리야. 겐지장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겐지장이 있다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겐지지강이 앞에 나왔고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겐지장을 2번 썼죠. 그 무수한 강가에 있는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세계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많은 세계인가? 왜 부처님은 겐지지강을 2번 반복하냐 이 말이죠. 단순한 겐지지강의 모래처럼 무한한 많은 세계가 있다면이 아니죠. 겐지지강 강가에 있는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겐지지강이 있다면 하면 모래가 하나가 겐지지강이니까 그 모래 속에 있는 겐지지강 속에 또 모래가 있을 거고 그 모래가 또 겐지지강이니까 그 모래 속에 또 겐지지강 속에 또 무한히 이렇게 반복되는 세계를 부처님은 딱 한 구절로 압축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안이다 이 말이에요. 현대과학은 이 한계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양자론자들은 이 길이를 뭐라고 그랬던가요?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최소의 길이, 플랑크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플랑크 길이는 이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넘어가는 과학의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대과학의 첨단을 이루는 촉근이론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양자역학. 이 양자역학이 바로 이렇게 간극이라는 이런 속에서 우주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의 눈이고 이게 바로 무한의 신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부처의 길로 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하나의 먼지가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이 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방금 끈이론학자들은 뭐랬습니까? 더 이상 압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요 길이가 0.땡땡땡하고 1, 10의 공이 33번째, 마이너스 33승이라고 하죠. 1cm. 요 일에는 의미를 상실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처는 이 세계를 뚫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 역사를 보면 이 간극이라는 게 있는가, 이 최소 단위가 있는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용수존자만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타나는가? 한 7세기. 바로 세친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세친은 시간의 단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세친이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대가 벌써 1000년이나 세월을 흘렀기 때문에 1000년도 더 지났네요. 7세기경이면. 그 세친은 그 시대에 바로 부처일 거지만은 이 세친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 간극이라는 개념이 나타난다는 점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친의 영향을 받았던 까말라 신라나 찬드라 크시타, 우리 전번에 티베트 불교 이야기했었죠. 이 까말라 신라나 이 찬드라 크시타 이런 분들이 중간학파지만 이 세친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이런 간극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친류 중간학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야기했던 쫑카파 같은 순수한 중간학파들에 의해서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여기서 야 불교에도 현재
양자학 촉근에서 말하는 간극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을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치는 존재한다. 쫑까파나 순수한 용수 때만 해도 없었는데 왜 세치는 그런 걸 집어넣는가 하고 굉장히 반발을 받았는데, 현재 과학은 모두 이 간극에서 출발한 이론이기 때문에 현재 과학은 바로 여기에 세친류에 중점을 맞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화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니제로 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막 중에서 낙을 막 쪼개 나가면 점이 되겠죠. 점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점을 현재 촉근의학자들은 디제로 막이라고 말해요. 이걸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걸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이게 점이 아니라 하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요? 위치가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것은 필히 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과학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될 수, 하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점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우리는 불생불멸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게 뭐냐? 부처의 세계다. 바로 이게 바로 무한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 말 한번 맞춰보세요. 자, 호텔이 있었습니다. 호텔의 방이 무한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한의 버스를 타고 왔어요. 자,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의 방은 무한인데 밖에 무한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호텔은 꽉 차 있습니다. 무한이지만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단하죠? 1번에 있는 사람은 짝수인 2번으로, 2번에 있는 사람은 그거 2배인 4번으로, 3번에 있는 사람 2번은 2배인 6번으로 가면 전부 다 방이 한 칸 비게 되죠. 그러면 방은 무한이니까 아무리 밖에서 무한한 사람이 왔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채우면 우리는 이 방 속에 무한한 사람을 동시에 무한하게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무한의 비밀입니다. 무한은 무한을 통해서 무한으로 사라진다. 현대 촉근이론의 최첨단 이론학자는 에드워드 위튼입니다. 현대과학은 무한을 찾아라. 무한의 대칭을 찾아라. 이게 현재 가장 큰 초점인데 놀랍게도 부처님 이야기 근처에 도달하고 있다. 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자, 화엄경의 한 구절을 하면서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요타 부처님의 세계를 부숴 티끌로 만들어서 그런 티끌들을 왼손에 들고 동방으로 가면서 그와 같은 티끌수의 세계를 지나면서 한 티끌을 떨어뜨리되 이렇게 하면서 동방으로 가기를 이 티끌이 닿도록 하고 또 내 간방의 남방, 서방, 북방과 위와 아래로 그렇게 하였다면 티끌을 떨어뜨린 것이나 그렇지 않은 이 모든 시방세계들을 모두 모아서 한 부처님 국토를 만든다고 하면은 얼마나 엄청나고 한량이 없으니 어찌 이를 헤아릴 수가